안녕하세요. 훈이와 범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위내시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번에는 우리가 대장내시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이번에는 위내시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위내시경이 뭔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예.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위내시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위를 공복에 위내시경은 장내시경 같이 그렇게 뭐 세척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전날 밤부터 한 적어도 8시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위가 삐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그러고 나서 똑같이 뭐 수면 마취를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 미국에서는 수면 마취를 하죠. 예.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목구멍에다가 이렇게 마취 같은 걸로 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목구멍이 아플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다음에 이 뭐를 뭐 이게 동그란 걸 물라 그러고. 그렇게 카메라를 직접 집어넣는 거죠. 네, 그렇죠. 이모관으로. 그렇죠. 예. 카메라를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예. 쭉 12지장까지 쭉 집어넣은 다음에 예. 카메라를 쭉 빼면서 12지장에서 위로 가고 위에서 식도로 가면서 카메라를 쭉 빼내면서 사진을 쭉 찍으면서 이제 예. 무슨 병변이 있는지를 이제 그런 알아보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예. 위암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고. 예. 그러면서 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있으면 거기다가 조직 검사를 하죠. 집어내가지고. 그렇죠. 예. 예. 조직 검사를 해서 위암이 있는지 예. 아니면 또 거기서 하는 게 헬리코백터라는 그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보죠. 예, 그렇죠. 조직 검사로서. 예. 예, 그래요. 예, 헬리코박터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가장 정확한 거는 또 조직 검사를 해서 예.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헬리코박터를 직접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그러면 누가 위내시경을 받아야 되나요? 아,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질문이죠. 그죠? 네, 네. 예. 이게 또 미국 소화기 내과 학회 입장이랑 또 한국이나 일본의 소화기 내과 입장이 완전 다르던데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떻게 권하죠?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제 성인 40세가 넘는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할 걸 권하는데요. 네. 우리가 만약에 40세가 넘으면은 내시경을 한 번 하고 나서 거기서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은 2년 전에 하는 걸로 권하죠. 그래요. 근데 만약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2년 뒤에 다시 이제 검사하는 걸 원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건강 검진의 일 부분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증상이 없더라도 아무 예. 증상이 없더라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한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그런 거죠. 예, 이제 예. 증상이 없는 환자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상이 없어도 우리가 무조건 봐야겠다 하는 이런 게 스크리닝 테스트인데 이런 스크리닝 테스트를 한국과 일본에서는 40세가 넘은 성인에게는 일반적으로 권하고 있고 그런데 마치 40세에 내시경을 했는데 다 정상인데도 2년 뒤에 또 다시 할 거를 권하고 있고 또 정상인데도 2년 뒤에 다시 할 걸 권할 정도로 이런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위암, 식도암의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제 거기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건데 네. 미국 소화기내과 입장은 어떤가요? 예, 미국에서는 위암이나 식도암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대장암은 높으니까 이거를 스크리닝 건강 검진을 하나로 하는데 위내시경은 위암이나 식도암 그게 발병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스크린으로 하지 않고 증상이 있어도 그냥 먼저 약을 먹어가지고 증상이 없을 수 있나 보고 나서 약을 어느 정도 복용했는데도 증상이 있으면은 그때 위내시경을 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증상이라는 게 뭐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이렇게 특히 배 위쪽이 좀 쓰리다. 그리고 위산이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런 것들. 그렇죠. 뭐 소화가 안 된다. 예, 그다음에 구역질나고 토를 너무 자주 한다. 그런 경우에. 예. 그럼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겠죠, 결국.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이나 동양인으로서는 어떤 거를 따라야 될지 약간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에서 이나 일본에서 권하는 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미국에서 권하는 식으로 해야 될지.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대부분 경우에는 백인이나 흑인들을 상대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다고 하지만 동양인한테 그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크게 증상이 심하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하고 나서 뭐 내시경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훨씬 쉽죠. 장내시경에 비해서. 그죠? 또 준비하는 과정이 어떠셨어요? 특별한 준비하는 거 없고 그냥 저녁만 안 먹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서 하면은 뭐 적어도 12시간은 공복이니까 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물 같은 건 조금 드셔도 되나요? 준비할 예, 때? 예. 준비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죠. 네, 그게.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저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나는 아침마다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뭐 원래 내시경 하는 시간이 그냥 뭐 길지도 않고 짧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 내시경 스케줄 잡으셨으면은 뭐 빨리 그냥 내시경 끝마치고 나서 드세요.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면 마취를 했기 때문에 또 내시경 끝나고 나서 깨보면 다 끝났죠, 벌써.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수면 마취 때 무슨 마취약을 쓰셨는지 기억나세요? 예, 그때 대장 내시경 했던 것 같은 똑같은 프로포폴이라는 약을 썼죠. 그렇죠. 예. 프로포폴은 저는 이번에 처음 맞아봤는데 굉장히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죠. 그거 남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수면 위내시경을 하면서 뭐 특별히 뭐 부작용이 있었거나 잘못될 확률이 있나요? 뭐 거의 없죠. 굉장히 낮은데요. 네. 그 제가 이제 또 이게 내시경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동의서에 사인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 소화기내과 의사 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위에 구멍이 나거나 식도에 구멍이 나거나 그럴 확률이 한 0.1% 정도에서 보고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위내시경하고 결과는 뭐 좋게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위 자체는 크게 12지장도 문제 없었고 위에도 문제 없었는데 위식도 역류증이 심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위 자체는 12장에 문제가 없는데 위에서 식도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역류성 위산 과다증 같은 것 때문에 약간 만성 염증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랑 거의 비슷한 결과신데요. 예. 그래서 무슨 처방을 받으셨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무슨 처방을 받냐요? 보통 많이 쓰는 약이 프로ton 펌프 억제제라고 그러죠. 프로ton 펌프 이니비터라고. 그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오메프레졸이라는 약이죠. 뭐 펜타프레졸도 있고 에즈모프레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아졸로 끝나는 약들이죠. 그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물어봐요. 이거를 또 얘기 들으면 또 오래 쓰면 뭐 몸에 안 좋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얼마나 써야 되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한 가설이 많았었죠, 그죠? 이게 위산을 줄여주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쓰는 경우에는 위 기능 자체가 저하된다, 어쩌니 막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리고 또 골다공증도 생긴다, 뭐 골다공증이 생긴다. 그리고 또 왜 심장 환자들이 왜 플라빅스까지 먹으면은 이제 플라빅스 효과가 굉장히 적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은 이제 그거는 좀 그 약간 이제는 좀 약간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었던 그 연구 결과들이었고 실은 뭐 크게 부작용은 없는 거로 이제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은 미국에서는 뭐 의사 처방전 없이도 뭐 살 수 있는 약으로 하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 처방전 없이도 그냥 아무나 살 수 있다는 거 보면 꽤 안전하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대신 의사 처방 없이 그냥 본인 살 때는 보면은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먹지 말라. 한 적어도 2주 이상 먹으면은 그때는 의사와 상담을 한 다음에 먹어라. 그냥 마음대로 사가서 먹지 말고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의사 특히 위장내과 의사랑 상담을 한 다음에 또 내시경 사이에 무슨 이런 만성 위염이나 식도염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치료를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만난 소화기 내과 의사분께서는 저한테 이제 그 프리로셀 우리가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그거를 앞으로 1년 동안은 무조건 먹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프리로셀을 드실 때는 주의해야 될 것이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를 먹는 거를 권했습니다. 예,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위내시경을 언제 또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크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는 2년보다 더 일찍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위에 문제가 있으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저희 같이 이제 위식도 역류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해도 뭐 한국 가이드라인으로는 뭐 당연히 합당한 거지만은 미국에서는 좀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또 보험회사에서 적용이 되냐 안 되나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위내시경 결과에서 헬리코박터 세균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만약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트리플 테라피라고 하는 게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종류의 약을 이제 합쳐서 드시는 건데 12주 정도 빠지지 않고 드시면은 다 낫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트리플 테라피라는 게 거기 항생제가 두 가지 들어 있고 하나는 그 프로탄퍼핀이라고 그렇게 그쵸. 들어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헬리코박터를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헬리코박터가 우리 감염이 있으면은 이제 결국 이제 위암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위암을 우리가 내시경 하는 목표도 결국 위암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위암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를 줄이자는 뜻에서 이제 우리가 헬리코박터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 또 내시경 해주셨던 소화기 내과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런 위식도에 있는 염증도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하게 되면은 그 염증이 결국 세포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암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염증을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위산은 위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역류성 식도염으로 해가지고 그 산이 식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식도에 자꾸만 자극을 줘가지고 그게 만성 염증이 생기고 식도에 그게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위염이 있거나 그 다음에 위식도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결국은 이제 결국 암으로 될 거를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그거는 확실히 자세히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더 잘 알려진 거는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된 용종이 대장암으로 발견된 거 그거를 바탕으로서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몇 년이라 그랬다고 그거 꼭 남한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뭐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2년이나 5년 그 정도로 봐야죠. 몇 개월 만에 갑자기 암으로 발견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위암에서는 실은 우리가 딱 정확하게 막 그런 우리가 흔히 세포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가 암으로 된다라고 하는 게 딱 정확하게 우리가 그 지네틱 연구랑 같이 해가지고 발견된 게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뭐 99.9%의 데이터는 진짜 그 콜론 캔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콜론 캔서에서는 그 용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암으로 번지는 연결 관계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흔히 미국에서 콜론 캔서 스크리닝 위해서 장 내시경을 하는 이제 이유가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 내시경에서 이미 용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장 내시경은 3년 뒤에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40세 이상이면 건강 검진의 한 종목으로서 하는 거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미국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좀 낮으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없는데 그래도 특히 미국에 사시는 한국분이라면 그래도 약간 한국식으로 따라하는 게 저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번에 또 새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몇 살 때부터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권하고 있죠? 45세부터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40세, 45세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